팬 여러분, 999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훈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25일 일요경마 설경만에서 준비되어 있고요. 자, 박남규 위원, 김태훈 기자 두 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로 진행할게요. 자, 오늘은 이제 2경주, 9경주가 박 위원의 승부경주고, 김태훈 기자는 3경주, 11경주 준비되어 있고, 저는 4경주, 6경주 한번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 바로 들어갈게요. 국산 육군의 1200 별증인데 1경주는 지금 4번에 화이트선 중심으로 배당 들어갑니다. 4번 중심으로 이번에 클리너 피슬, 1번에 리트레닐스가 인기 많거든요. 어때야 될까요? 충만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4번 화이트선이라는 마필이 인기의 능력에 비해서는 너무 좀 과도한 인기를 끌고 있는 마필이고, 또 역으로 보면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많아요. 물론 이제 8월 달에 선의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편성이 굉장히 약했던 그런 편성이고, 앞으로 뭐 발전의 여지도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이번 경우 선행도 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안쪽이 2번마 클리너 피슬의 선행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구도에서의 화이트선은 상당히 메리트가 좀 떨어지고, 따라서 이제 혈통적인 기대시도 그렇고 앞으로 보여줄 걸음의 여력도 그렇고 2번마 클리너 피슬이 이 편성에서는 뭐 무난하게 입장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화이트선이 능력 발휘가 안 될 때는 뭐 그 팀은 1번마 리틀 앤젤스가 막판에 올라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일단 1번, 2번 막군이 좀 매력적인 막군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김태훈 기자. 일단 저는 이번 경주 2번, 4번의 데킬의 막군이 좀 유력하다고 보여집니다. 2번 클리너 피슬은 데뷔전 때 나름 가능성 있는 걸음 보여줬고 기본적으로 덧들 능력이 있고요. 문제는 4번은 화이트선인데 직전 경주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인기 7위 많이 팔리지도 않았고요. 이번 경주를 대비한 조교 패턴은 직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올리면서 마필 컨디션을 많이 끌어올려놨습니다. 지난번 8월 16일 경주의 경주력이라면은 1번 리트렌제스가 게이트 2점이 있고 뭐 숨겨진 신마들이 있긴 하지만 4번 화이트선도 능력이 절대 직전 경주 보여준 걸음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2번, 4번의 데킬의 막군이 좀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리틀 엔젤스도 이 권서건이에서 닦아시면 좀 더 나올 것 같은데요. 더 나온다고 봐야죠. 무조건. 이게 원래 권서건이 타면서 좀 발주가 안 됐네요. 발주가. 원래는 예전에 김현순이 탔을 때는 선입권으로 따라붙었던 말이 되겠는데, 이거는 좀 고려를 해야 될 말 같아요. 리틀 엔젤스가 지금 그래도 3파전 구도에서는 제일 밀려있는데 능력의 사이즈는 적지가 않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1, 2막건도 가능해 보입니다. 4번 화이트선이 또 당일 상태가 얼마나 호전되어 있느냐가 관건 같은데 다른 말들 안 보이죠? 네, 3파전 구도 같습니다. 1번, 2번, 4번 체크해주시고. 자, 이경주 박남균의 첫 번째 경주인 국산 육군의 1200 이경주. 자, 지금 3번의 골드데이 중심으로 배당 들어갑니다. 5번의 지상질주와 11번의 해피포에버가 상단바로 나와 있는데, 자, 김태훈 기자. 자, 일단 이번 경주도 믿을 말은 없는 10만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3번마 골드데이가 직전 경주 걸음 자체가 약간 실망하긴 했지만 그래도 종반 걸음은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3번마 골드데이는 좀 더 안정적인 마필로 인정하겠는데 후차권에서는 믿을만한 마필 없습니다. 5번마 지상질주가 직전 경주 좀 실망이었지만 그래도 조금 나올 여력은 좀 있는데, 저는 터진다면은 배당이 나와준다면 1번마 필라우스란 마필, 역시 한 번의 실전 경험을 거쳤고 데뷔전 때는 별 걸음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마필 주행이 안쪽으로 기대고 외측으로 삐지고 이런 점이 좀 흔들리는 면이 없잖아 있는데 1번 게이트라면 조금 호전된 모습이 기대가 가능하고 상태도 약간 좋아졌기 때문에 저는 3번을 인정하고 후차권에서는 좀 아리까리한 느낌인데 터진다면은 1번마 필라우스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박남규 위원의 추천입니다. 이번 경주도 뭐 전력이 노출이 안 된 그런 마필 간의 대결이죠. 따라서 인기 마필들이 전력이 그렇게 세진 않아요. 뭐 3번 골드데이는 인정한다 손치더라도 5번 지상질주나 11번 해피포에버는 요거는 뭐 믿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아니죠. 따라서 경주거리가 1200이라는 점도 변수가 되겠고, 역시 전력이 노출이 안 된 마필 한두, 일단 3번 골드데이에 붙여서 주력은 한 방으로 노려가는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자, 하여튼 뭐 액면은 지금 3번, 5번 또 외곽에 있는 또 11 해피포에버가 또 안전까지 교체돼가지고 팔리고 있을 것 같은데 능력은 좀 기복을 보이는 네, 그렇죠. 그런 말들이기 때문에 자, 복병만 한 마리 놓고 들어가는 방랑기운의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3경주 김평 기자가 추천인데요. 국산 5군에 1300 핸디캡으로 나와 있고 이번 제 3경주는 일단 10분의 플레이트 피치 중심으로 3분의 슈퍼브로드 휴양 마필입니다만 팔려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갈꽃빛까지 노리고 있는데 크게 뭐 강마들이 안 보이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뭐 인기 마필인 플리트 비체도 13주 공백을 가지고 나왔고 또 슈퍼브로드도 33주라는 오랜 기간 휴양을 하고 나온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변수는 좀 있다고 봐요. 액면적으로는 더 마필이 조금 나아 보이긴 하는데 그 변수는 저는 3번 캐논 스파이더가 물론 이 마필도 10주 만에 나오긴 했어요. 그렇지만 취임력은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다카시 기술하면 뭐 좀 더 나올 걸음의 여력이 있고 또 편세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 막판 취입 한 발은 캐논 스파이더이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김태 기자. 일단 이번 이제 3경주 뭐 부진마들 간의 훈련 경주입니다. 인기마로 팔리는 마필들이 전부 다 공백기를 가졌고 능력 자체도 한 수위는 절대 아니고요. 그 틈을 비집고 나올 수 있는 복만만 마필을 노리는 그런 경주인데 최근 경주력 자체를 보면은 분명 약간의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여건 자체도 많이 좋아졌고요. 전개상 찬스를 맞은 마필 고마필을 놓고 후차권은 좀 넓게 가져갈 겁니다. 배당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후차권은 좀 넓게 가져가서 고배당을 무조건 노리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뭐 13주 정도의 공백을 안고 있는 10번의 플레이트 피치까지도 100% 과신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또 김찬 기자의 느림수 한번 믿고 안 팔 수 있지 않겠냐 하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3경주 부탁드리고요. 자, 4경주 한번 신승훈이의 오전장 첫 번째 승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혼합4군에 1000m로 나와 있고요. 이번 제 4경주는 자, 신의 마피는 이번에 미소 왕자를 중심으로 뭐 6번의 메카 엔젤 그리고 8번의 어카운트 어필 이런 말들이 좀 잡혀 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이번 미소 왕자가 뭐 주인 검사 때 워낙 여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편성을 잘 만났습니다. 뭐 강한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제가 가장 관심이 가는 마필은 8번만 어카운트 어필입니다. 앞으로 잠재력은 뭐 출전 마필에서 단연 돋보이는 그런 마필이고 한 차례 경주를 통해서 충분히 뭐 경주 감각도 복원했다는 점에서는 어카운트 어필이 이 편성에서는 뭐 무난하게 입장을 차지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태 기자? 일단 저도 기본적인 사이즈는 2번만 미소왕자와 8번만 어카운트 어필 두 마필이 낮다고 보여집니다. 두 마필 다 마방에서 가지고 있는 기대치나 주어인 검사 때 보여준 걸음 자체 상당히 적었고요. 능력은 2번, 8번 한 방 낮다고 보여지는데 변수는 저는 1번만 징격의 왕이 아니겠느냐. 자, 이 마필 전형적인 선행마였습니다. 전형적인 선행마였고 8월 15일 경주 때는 컨디션이 안 좋았고 직전 경주는 1400 뛰었는데 나름 끈끈하게 버티는 모습 1번 게이트 1000m에서 기습적인 선행 승부로 버틴다면은 1번만 징적의 왕 정도가 유리한 변수가 아니겠느냐. 기본 능력은 저도 2번, 8번 인정하고 변수는 1번만 징적왕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진격의 왕하고 그 10의 스모컨조가 이제 1400에서 1000m 경기에 내려왔는데 뭐 조건 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되겠고 문제는 지금 데뷔전을 치고 있는 이번에 미소왕자가 이게 지금 약한 편성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뭐 주행검사 때 기록 가지고 사이즈로 팔려고 있는데 저는 진격의 왕이 선행을 먼저 나가고 외곽에서는 12번에 따라 붙을 것이고 이번에 미소왕자가 그래서 자리를 양보해주고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데뷔전에서 모래를 맞고 튀는데 그 조건을 과연 극복해내겠느냐 이거는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미소왕자를 놓고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 그 점을 노린다면은 빠지는 순간은 바로 배당이죠. 그래서 2번을 빼고도 저는 막권 승부 가능하고 물론 안고는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력 항방에 중배당은 반드시 노리고 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한번 재미있는 말 한 마리 노리고 들어가는 그런 전개를 잘 한번 기회에 두시면서 재미있는 승부 한번 기대를 부탁드리고요. 자, 5경주 혼합 3군의 1000m 핸디캡인데 이번 경주는 일단은 3번의 큐피드 총알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갑니다. 11번의
화이트원하고 12번의 미스터 큐피드 외곽에 두 마리가 지금 잡혀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선물 큐피드 총알은 인정하고 갑니다. 기본적으로 선행 투입 다 되는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이번 경기는 뭐 선행마들이 많기 때문에 안쪽에서 뭐 선의권에서 전개를 할 가능성이 높고 정의적인 메리트도 있고 계속 상승하는 점에서 인정이 되고, 반면에 이제 외곽에 있는 마필들은 이제 승문전을 갖는 그런 마필들인데 이번 경기가 특징이 선행마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안쪽에 뭐 삼성 인디언, 뭐 주주단양 뭐 이런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페이스가 좀 빠른데 외곽에서 제대로 승군전에 능력을 발휘해 줄 수 있냐, 이게 좀 의문이 들죠. 따라서는 그 틈을 비지고 들어올 수 있는 어부지리는 10번 막 금색이지 않나 보이죠. 이게 1000m 내려왔어요. 최근에 뭐 1400 뛰다가 지난번 1200을 뛰는데 걸음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면서 컨디션 변화를 보여줬고, 1000m라면 뭐 정기적인 메리트까지 안고 있는 금색이가 배당 마필이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성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기본적으로 능력이 좋고 마방에서 기대치를 높게 가지고 있는 신의 능력마들 간의 접전 경주고, 3번 큐피드 총알, 11번 화이트 윈, 12번 미스터 큐피드, 3번, 11번, 12번의 기본 능력이 세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 중에서 저는 3번, 12번 두 마필이 더 세다고 보여집니다. 3번마 큐피드 총알도 제가 직전 경주 승문전이었지만 우마필 마방에서 가지고 있는 기대치 상당히 세다라고 했는데 뭐 선행 가서 여유가 있었고요. 12번마 미스터 큐피드도 개인적으로 9월 20일 경주는 한 번쯤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따라가면서 막판에 여유 있는 우승이었습니다. 저는 능력상 3번, 12번 한 방이 유력하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큐피드 총알과 그러니까 뭐 큐피드 두 마리 이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어쨌든 뭐 3번은 말이 좀 센 것 같아요. 뭐 선행 나가도 되고 뭐 취입으로 가도 되고 뭐 선협으로 붙어도 되고 모래를 얻어맞아도 되고 뭐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뭐 복병은 10분의 금색이, 또 휴양 이후에 지난번에 오히려 상태가 좋아진 말이 이제 4번의 축축 담장인데 얘도 지금 단거리 단독 선행이거든요. 지금 뭐 3번은 굳이 선행 안 가도 된다 치면 죽죽 담량이 먼저 선행을 치고 나간다면 단거리에서의 단독 선행은 상당히 좀 메리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3번, 11번, 12번 뭐 3번 안고 하시더라도 복병으로 만약에 가셔야 된다면은 뭐 10분의 금색이도 금색입니다만 경주거리 줄어든 단독 선행 57km가 별로 안 무겁죠. 왜냐하면 이 마필이 3세마가 아니라 5세마이기 때문에 죽죽 담량의 단독 선행도 무시할 수가 없는 국민이다. 체크를 해주시고, 자 6경주 신승훈의 승부를 안 들어갔습니다. 혼합차곤에 또 1200으로 나와 있는데 6경주는 상당히 되는 말들이 많아요. 자 2번의 개나리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갈 것 같아요. 4번의 그레이트 조이, 8번의 코리아 정상이 잡혀있는데 자 들어볼까요? 충마가 없는 헌정 경주죠. 되는 말이 정말 많습니다. 뭐 개나리조차도 장담을 못한다고 봐요. 물론 뭐 데뷔전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지난번에도 선행을 가면서 입상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점이 좀 걸리는 부분이고, 이번 경주가 의외로 편성이 셉니다. 능력 마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은 역시 구마마 블레이징 스타입니다. 블레이징 스타가 발주에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발전의 여지도 많고, 뭐 주행검사 때 이미 문세영 기사랑 호흡을 한 차례 맞춰봤던 그런 마필이죠. 그때 당시에는 그나마 좀 깔끔한 발주를 보여줬는데 지난 데뷔전에서 김동수 기수가 기승하면서 이제 발주가 매끄러지지 못한 부분이죠. 다시 문세영이라면 뭐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블레이스타 이게 좀 발주 연습 했나요? 이게 주인공사 때는 발주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데뷔전에서 아마 좀 기수 그래가지고.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 김동수 기수가 처음 타가지고 다시 문세영 교수님과 발주 잘할 가능성이 있죠. 그럼 일단 뭐 자기 기수가 기선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자 김정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능력마들 간의 접전 경주입니다. 앞으로 더 뜰만한 잠재력이 괜찮은 마필들이 많은데 저는 이번 경주 배팅의 축은 8번마 코리아 정상이 아니겠느냐. 주행검사 때 걸음은 기록만 괜찮았지 나름 열심히 탔고 막판에 좀 올라오는 걸음이었는데, 자 데뷔전 때 걸음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발주가 좀 늦는다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닭가지가 초반에 미는 그런 힘이 괜찮습니다. 이 8번마 코리아 정상이 이번 경주 출전 마중에 마방에서 가지고 있는 기대치를 봤을 때도 가장 좋기 때문에 저는 8번 놓고 공략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난번 레이스에서 코리아 정상이 개나리 잡는 거 아니었어요? 거의 좀 한데 막판에 그러면 뭐 게임이 안 되던데.
자, 이제는 개나리는 그런데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 지난번에는 한 2달 정도 공백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정상적인 패턴에 또 안쪽에서 선행을 크게 나왔단 말이죠. 참, 근데 1200이라는 것도 조금 변수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좀 과도하게 잡힌 맛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이 편성에 나오는 말들이 진짜 약한 말들이 거의 없어요. 뭐 1번도 가능성 있는 말이고 뭐 이회동이라서 그렇게 보시면 없습니다만 뭐 1번, 뭐 5번, 또 8번 아까 언급이 되어 주었고 또 14번의 황금비상도 뭐 지난번보다 상당히 좋아진 그림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코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코코코 뭐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승부할 것 같아요. 이거 아주 재미있는 승부 기대하고 있습니다. 2번도 지금 지난번 경주의 발걸음이라면은 또 그러증이 부담이라면 100% 과신할 수 없다면 다른 쪽에서도 충분한 변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연결되는 순간은 이거는 뭐 아주 환상적인 배당이 날 수 있습니다. 6경주 신승훈의 승부처 해주시고 7경주 국산 5군에 1400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번 경주는 이 8번의 천지스톰 중심으로 배당 들어갑니다. 10번의 에어즈락과 그 다음에 3번의 청계럭키가 잡혀 있는데 이 천지스톰이 이 어드마이어 자마라서 제가 그렇게 좀 고평가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보는 어드마이돈 중에 자마 중에서는 제일 잘 들어온 것 같은데요. 제가 천지스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데뷔한 어드마이돈 자마 중에서는 활동적인 대신 가장 높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뭐 이게 승문전이고 경주하리가 늘어났는데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천지스톰 인정이 되고 후자권도 뭐 다 능력은 다 드러난 그런 마필들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저는 10번만 에어제락이 그래도 대기로 팔리는데 가장 낫지 않나. 일단 뭐 공백기 이후에 충분히 컨디션도 조율하고 나왔고 1400이라는 경주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8번 10번 뭐 대끼리가 유력한 경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훈 기자. 일단 이번 경주 저도 8번 10번 막권이 좀 유력하고 유리한 변수는 3번마 청계럭키의 선행 여기 변수인데 8번마 천지스톰이야 주행검사 때나 데뷔 전 걸음 봐서는 이번 경주 또다시 한번 인정하고 싶고 저도 10번마 에어지락이 좀 낫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2차례 정말 심하게 팔리고 이빨 가서 지긴 했지만 직전 경주는 이현정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전개에 대해서 약간 실수를 해서 종반에 걸음이 남은 모습이었고 지금 체중 자체는 더 쪘습니다. 체중이 더 찌고 상태는 더 좋아졌습니다. 선행다가 3번만 청계럭키를 구한 막판에 10번만 에어지락이 잡을 수 있냐라고 보는데 그 싸움인데 저는 잡을 수 있다. 그래서 8번 10번 막권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번을 밀고 싶습니다. 청계럭키는 지난번에 선행을 못 갔잖아요. 선행을 못 간 겁니다. 선행 못 가가지고 꼴찌했는데 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번에 선행이란 말이에요. 선행 나가는 청계럭키는 9월 5일 8월 8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선행 나가는 순간은 지난번과 전혀 다른 조건이 나올 겁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는 3번의 청계럭키 쪽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 8경주 혼합 2번에 1800 경주가 나와 있고요. 이번 경주는 이 마리수는 얼마 안 되는데 6번의 스페셜 스타 중심으로 9번의 강토리와 지금 4번의 해랑강자 이 다른 말들은 안 보입니다. 일단 뭐 스페셜스타는 인정하고 가고요. 최근에 계속 이차기입니다만 뭐 상세가 뚜렷하고 편성이 왔다고 워낙 약한 편성이에요. 근데 문제는 해랑강자나 강토리는 못 믿는 마필들이죠. 크게 더 기복이 심하고 뭐 크게 더 벌릴 수 있는 걸음매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변수를 노려가는 마필은 치마 굿런합니다. 워낙에 발주가 느린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기는 페이스가 느리기 때문에 굿런어가 추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하나는 박은웅 기수라면 이걸 가지고 무빙을 시도할 수도 있어요. 레이스가 워낙 느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굿런어도 항상 발주가 문제입니다만 올라올 때 그거라면 항상 여력이 좀 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뭐 충분히 노려볼직한 복병이지 않나 기대가 됩니다. 알겠고요. 자, 이 스페셜 스타인데 지금까지 지금 이빠이 아닙니까 이거? 뭐 이빠이 하더라도 지금 베스트가 아닌 컨디션에서 그 정도 걸음이라면은 저도 6분만 스페셜 스타는 인정합니다. 자, 문제는 후차권인데 후차권은 제가 봤을 때 이번 경주에 자력으로 투입할 수 있는 마필은 없다고 보입니다. 퀸즈 스텝, 강토리 전부 다 어부지리성 투입은 가능한데 그래서 저는 선행마를 공략하는 게 맞지 않나. 어차피 6번은 인정하고 이번 경주 선행 가능한 마필이 저는 1번 불굴의 투사와 2번 진격의 왕 딱 두 마필이라고 보여집니다. 불굴의 투사도 기복을 보이는 마필이긴 하지만 선행 갔을 때는 분명
다른 거는 보여줄 수 있고 진격의 여왕도 선행감이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는 6번 넣고 선행마를 고르는 경우인데 1번, 2번 두 마필이 재밌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진격의 여왕 혈통으로 보면 거리는 쩔좀 하던데요. 완전 장거리 말이기 때문에. 근데 진격의 여왕이 지금 점핑 출전이란 말이에요. 51kg이면 부정입니다. 좀 더 선영 수월하게 나오셨을까요? 선행 나갈 수도 있겠죠. 왜냐면 불개투사도 뭐 선행 알아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객관적인 선행은 진격의 여왕이라 보는데 버텨낼 수 있느냐 이게 진짜 문제인데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지 않나 좀 보고 있어요. 좀 싸한 게 이게 지금 국산만데 예전에도 그 6월 20일 날 레이스에서도 빈체로키 레이스에서 한번 점핑 출전한 적이 있는데 그때 편성에 비록 뭐 착순 바깥입니다만은 뭐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좀 그러네요. 역시 변수가 생긴다면 왜냐면 9번하고 4번 자체가 지금 강마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몸이 투입만 믿을 수가 없어요. 취입 중에서는 이제 9번에 복병 7년 군너너 선행 중에서는 점핑 출전입니다만 독된 가능한 이번에 진격의 여왕 한번 체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구경주가 방랑규인의 오늘 또 하나 1군 1800 추천 경주가 되겠는데 자 이게 지금 11번의 뉴 화이트 삭스를 중심으로 배당은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뭐 후착이 중구난방인데 이게 특히 5번에 늘푸릉 청룡, 1번에 마니 인컴도 잡혀 있고 6번에 행운 번쩍 다 이제 비슷비슷한 말 같은데요. 자 김태형 기자. 저는 11번만 뉴 화이트 삭스 뭐 과도한 인기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지금 실질적인 승분전이라고 보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52.5입니다. 상대적으로 부담도 유리하고 최근 두 차례 뭐 2착 했지만 편성 자체도 셌었고요. 11번은 인정하고 들어가는데 후차권에서 한 방을 노려야 되는데 후차권 도전 가능한 마필들은 많습니다. 뭐 1번부터 시작해서 4번, 5번, 6번, 7번, 10번, 12번까지 있는데 저는 12번만 로드 투 프린스가 부산에서 올라와서 서서히 적응하면서 컨디션 자체가 어느 정도 회복된 모습이라 보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12번만 로드 투 프린스가 재밌지 않겠느냐. 큰 배당은 없겠지만 11번, 12번 막권이 재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뉴화이트 삭스도 일반에 좀 불안감이 있지 않나요?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유아이트 삭스를 그렇게 강추로 인정하고 하진 않습니다. 일단 빠질 가능성도 저는 염두에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유아이트 삭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뭐 발주간 떼서 완전 바닥권에서 움직였던 그런 맛들인데 최근에 발주가 좋아진 것까지는 인정이 되고 근데 8월달에 일간 스포츠배에서 선행을 갔는데 결국 파워시티에게 목차로 덜매가 잡힐 때부터 일단 걸음의 한계가 좀 온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었고 지난번에도 압도적인 인기였지만 야오시안사인에게 뭐 이 맛이 넘는 착차로 준우승에 머물렀다는 점 그리고 이번 경주 편성이 그렇게 발랑발랑한 편성이 아니에요. 지난번보다 쌤은 셌지 절대 약한 편성이 아니고 다 나름대로 한 칼이 있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유아이삭스도 변수가 있고 일단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복병을 추구로 갈 겁니다. 컨디션의 변화가 뚜렷한 마필이 한두 있어요. 편성도 그렇고 충분히 1800이라는 경주적인 메리트도 안고 있는 복병을 노리고 가는 추천주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하여튼 뉴화이트 삭스가 넘어야 할 거는 뭐냐면 지금 혼합 1군입니다. 국산 1군이 아니에요. 혼합 1군이기 때문에 외산마들과의 일전 지금 나온 외산말들이 뭐 1번의 마니 인컴이라든지 또는 6번의 그 행운부적도 있고요. 뭐 7번의 은검, 10번의 빈체로끼 이런 말들과의 또 일전이 또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 벽을 한번 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지막 고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11번에 좀 빠지는 조건에서의 배당도 굉장히 좋은 조건이거든요. 의외로 이번 경주가 말랑말랑한 편성이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면서 방랑교인의 추천 그대로 부탁드리고요. 자, 10경주가 국산 4군의 1400 핸디캡인데 이번 경주는 자, 4번에 그랜드 캠프 중심으로 배당 돌아갑니다. 8번에 햇빛나하고 2번에 가속 불패가 좀 잡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뭐 그랜드 캠프는 인정하고 가고요. 일단 뭐 편성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약한 편성이죠. 이번 경주도 따라서 적정거리 1400이라면 인정이 되고 일단 햇빛나가 그래도 좀 유리하지 않나 싶어요. 일단 1800에서 지난번에 뭐 더긴 실버의 7마신 큰 착차를 보이긴 했지만 1400으로 줄어든 경주거리는 분명 좀 낮다 이렇게 보이지고 또 나름대로 뭐 스피드도 있고 힘도 있기 때문에 일단 4번, 8번 막권이 어쨌든 간에 뭐 기본 막권이지 않나 보이십니다. 이게만 인정하자. 네. 예, 구독하고요. 자, 김태형 기자.
저도 4번마 그랜드캐프는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보이시고 후차권에서 뭐 2번 가속 불패, 8번 햇빛나 이 마필이 뭐 데키리 존재기로 풀려줄 텐데 변수는 딱 두 마필이라고 보여집니다. 3번마 사자왕의 선행. 직전 경주는 1000m를 하더라도 기대 이하의 걸음이었는데 자 8월 16일 경주 때 제 주력 한방 막권을 깨면서 끝까지 버텼을 때 그때 걸음이 좀 인상적이었고 닭가시 기수, 적임 기수 제 기승이기 때문에 3번 사자왕 가능하고 초고액 배당마로는 6번마 담양 젠틀맨이라는 마필. 요 마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올 6월 달에 문세영 기수 기승하고 여기저기서 내용 자체 막 나와가지고 인기 1위까지 팔렸습니다. 막상 가자 별 걸음은 없었는데 요 마필도 조만간 한번 분명 이변을 터뜨릴 수 있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최근 아무런 생각 없이 후미권에서 레이스를 전개하는데 컨디션에 조금의 변화가 왔습니다. 무리 없이 중반 무빙을 감아주면은 이변의 주인공은 6번마 담양 젠틀맨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담양 젠틀맨이 들어오면은 그냥 털려주는 게 예의가 아닐까요? 근데 배당 메리트가 좋기 때문에 소액으로 지금 컨디션이 조금 좋아졌어요. 그래요? 예. 그렇다면 한번 도전해 보겠는데 뭐 제 개인적으로 워낙에 지금 맹미 반응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중반에 무빙을 한다 손 치더라도 어느 정도 그랜드 줄까는 좀 미수기 때문에 난 뭐 소액으로의 뭐 같이 있지 않을까 느낌이 있네요. 저는 틀린 생각이고요. 자, 48 일단은 액면은 좋아 보이고 지금 선행권에서 이번에 가속 불패하고 3번에 사자왕이 붙는데 저는 사자왕의 지난번 레이스의 실패는 좀 납득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신영 마방에서도 기복성 기수보다는 다카시를 태운 게 아닌가 싶은데 다카시 기승에서의 사자왕은 저는 충분한 메리트가 있지 않겠느냐. 어쨌든 뭐 4번, 8번이 강하게 잡혀 있습니다만 8번은 솔직히 지난번 경기 이빠입니다. 이빠이. 저는 솔직히 안 들어올 줄 알았거든요. 저도 지난번 1800이어가지고 좀 어렵다 이렇게 봤는데 그걸로 어쨌든 또 끌고 들어오더라고요. 사실 얼마나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앞선 두 마리 뭐 2번의 가속 불패 특히 3번의 사자방 저는 복병으로 일단은 보시고 있고 김태형 기자의 팬 여러분께서는 틀릴 각오하시고 틀릴 각오하고 배당 뭐 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11경주가 김태형 기자의 추천 경주고요. 국산 3군의 1400m인데 자, 이번 경주의 인기권은 지금 이번에 이제 럭키 하트랑 지금 4배라 럭키 뮤직, 럭키 시리즈 두 마리가 지금 강세를 보이면서 상대가 이제 7번 호위무사 일본의 정산 지존에 좀 잡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뭐 대끼리 승부가 가능한 레이스가 아닌가 보여져요. 럭키하트 같은 경우는 뭐 비록 승문전이긴 합니다만 역시 편성이 강하지 않고 예전에 뭐 1700에서도 뭐 입상을 했을 정도로 거리의 문제도 없고 뭐 선행도 가능하다는 면에서는 럭키하트 인정이 되고 3호 럭키뮤직도 10주의 공백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뭐 계속 컨디션이 좀 안 좋았던 그런 마필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출주 공백을 좀 길게 가져가고 있는데 1,400원으로 줄어든 경주 혜택을 많이 부른 마필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보여줄 걸음의 여력도 있기 때문에 또 상대마들의 전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치 않다는 점에서는 2번, 4번의 동반 입장이 좀 유력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뭐 2번 럭키하트, 4번 럭키뮤직 두 마필이 분명 나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4번만 럭키뮤직이 지난번 7월 10일 경주 때 역시 인기 1위로 팔렸고 선행까지 가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그때도 출전 주기가 5월 9일날 출전하고 7월 10일로 출전 주기가 좀 텀이 길었습니다. 상태 자체는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출전 주기가 길었을 때는 100% 믿을 수 있는 그런 마필이 아니라는 점에서 저는 대끼리 2번, 4번 맞고는 상당히 불안 요소가 있다 보여지고요. 그 틈을 비집고 나올 수 있는 마필 분명히 걸음의 변화에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는 걸음 변화가 있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놓고 한 번쯤 노려보는 마지막 승부처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럭키 무적은 지난 7월 10일 날 선행 뭐 나와서 들미가 잡힐 수도 있는데 너무 심하게 잡혔어요. 조금 그때 배당판에서도 냄새가 났었는데 그래도 상태가 괜찮고 선행까지 가길래 뭐 웬만하면 오겠구나 했는데 완전히 서버리더라고요. 이번에 또 56kg 3세 한 마리 56이면 좀 부담이 된다는 얘기겠죠. 중요한 건 또 이번 경주 출전 주기가 10주니까 이마다 좀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7월 10일 때 상태는 정말 안 좋았어요. 사실 상태만 조금만 더 있으면 그 오크스베
를 나가려고 했었던 아. 그런 마필인데 상태가 워낙 안 좋아서 일찌감치 거기를 이제 포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출출 간격이 길어도 경기를 한번 쓰자 해서 이제 7월 12일 날 썼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컨디션하고 지금 컨디션은 좀 상황이 좀 많이 다르다. 근데 지금도 지난주에도 쓰려다가 지금 안 쓰고 계속 쓰려다가 출전주를 계속 미루고 있어 지금. 이게 준비를 뭐 10초 만에 나온 게 아니라 지난주에도 쓰려고 준비를 하다가 또 미루고 그전주에도 준비를 하다가 또 미루고 미뤄진 거여서 저는 아무튼 현장에서 한번 컨디션을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했더니 지금 8월 15일 날 럭키뮤직이 이제 3차, 2차를 갖다 댔을 때에도 만방을 이겼단 말이에요. 만방이 올려오고 또 7월 12일 날 잡혔을 때도 만방한테 또 이마진 정도 들매가 잡혔거든요. 이 만방 사이즈가 아닌가 하는 느낌도 네. 없지 않아 있어요. 지난번 경기를 복귀를 해보면 사실 추천을 하면 안 되는 마필이에요. 지난번에 안쪽으로 기대면서 굉장히 심하게 안쪽으로 심하게 기대면서 정말 속된 말로 억지로 이제 어거지로 입장을 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이게 1,400이에요. 이 마필은 1,800이 한개 어린데 1,800에서도 기복을 보일 수 있어요. 컨디션 좋다 해도. 근데 1,400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전 그 복귀를 넘어서 좀 더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리가 좀 주니까 네. 그만큼의 어드밴티지 있지 않겠느냐. 그럼 상대방들이 없어요. 너무 그러니까. 낙하기다 하면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인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태형 기자 상대방 옆에다 그러면 안 되죠. 정말 보여준 액면은 그런데 제가 노리는 마필 분명히 지금 내용 자체가 있게 좋아졌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럭키뮤직의 컨디션이 좋으면은 럭키뮤직한테 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럭키뮤직이 약간 불안 요소가 있고 이 마필이 좋아졌기 때문에 노릴만한 가치는 있다. 하여튼 럭키뮤직 1장 1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놓고 갈 이유는 없다는 얘기죠. 그죠? 1장 1단이기 때문에 50% 아니라면 아닌 거죠. 50% 기면 긴데. 그래서 축은 따로 끼놓고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전 복병만 놓고 어차피 럭키하트 주로 하고 나머지 아예 고배당까지. 주력은 이번 럭키하이트라면 상당히 또 짭짤할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11경주 김태형 기자와 함께 또 시원한 승부 부탁드리면서 자,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다음 주가 이제 11월 달 경마인가요 벌써? 네. 자, 건강 유의하시고 저희들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